2023년 새해가 왔습니다. 핫하게 뜨고 있는 웹 트렌드를 통해서 내가 뒤처져 있지는 않은지 정확하게 수요를 확인하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내 몸값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핫한 웹 트렌드,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가장 핫하게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살펴볼게요. 스택 오버플로우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업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것과 같다고 합니다. 1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가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 HTML, CSS, SQL, 파이썬, 타입스크립트가 됩니다. 얼핏 보면 작년에 진행했던 설문조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바스크립트는 작년 68%에서 67%로 감소했고요. 반면에 타입스크립트는 작년 대비 4%나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현업에서는 자바스크립트보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추세가 증가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현업에서 일하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탑5 프로그래밍 언어는 동일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개발자들이 선정한 결과를 보면 타입스크립트가 7위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타입스크립트가 자바를 제치고 5위로 점프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타입스크립트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타입스크립트 써보셨나요? 그리고 미래에 타입스크립트가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아래 코멘트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고요. State of Frontend라는 설문조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타입스크립트 써봤니?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써봤다 라고 말한 개발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타입스크립트는 어떻게 될 것 같니? 라는 질문에는 사람들 타입스크립트 안 쓸 거야. 그냥 잊혀지게 될 거야 라고 응답한 사람이 1%였고요. 그래도 자바스크립트가 여전히 프론트엔드의 표준으로 남아있을 거야 라고 응답한 사람이 11%, 자바스크립트가 결국엔 타입스크립트처럼 진화하지 않을까? 라고 응답한 사람이 16%,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가 동등하게 사용될 거고 동등하게 유명할 거다 라고 말한 사람이 27%고요. 아니야, 타입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를 제치고 프론트엔드의 새로운 표준이 될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무려 43%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이 바뀐 게 너무 흥미로운데요. 보시면 사람들은 타입스크립트를 잊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작아진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여전히 표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이만큼 줄어든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결국 타입스크립트처럼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 정도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가 동등하게 유명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율이 조금 증가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입스크립트가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잼스택 설문조사도 보겠습니다. 작년 설문조사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4 이상 정도로 꽤 높은 편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는 바로 SQL이었고요. 만족도는 조금 떨어져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타입스크립트고요.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반면 올해 설문조사에서는요. 여전히 자바스크립트의 사용률이 가장 높지만 만족도는 4 이하로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2위는 SQL이 아니라 바로 타입스크립트인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만족도도 여전히 가장 높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발할 때 쓰는 주력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53%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했고요. 21%가 타입스크립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많이 감소했고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2배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타입스크립트의 인지도와 현업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타입스크립트 아직 한 번도 공부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올해는 꼭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한 단계 감싸고 있는 타입이 더해진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시고 어떻게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신 다음에 막강한 타입이 더해진 타입스크립트를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그 다음으로 배워보고 싶은 언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시면 많은 개발자들이 제일 배워보고 싶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파이썬이었고요.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고, 러스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바로 1위 러스트가 되겠습니다. 0.01%의 차이로 파이썬을 제치고 러스트가 1위로 등극을 했고요. 그 다음엔 타입스크립트, 고, 자바스크립트 순으로 사람들이 가장 배워보고 싶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러스트와 타입스크립트, 고는 각각 2%가 증가한 반면에 파이썬은 2%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2% 감소해서 작년 3위에서 5위로 밀려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워보고 싶은 순위뿐만 아니라 얼마나 현업에서 많이 쓰이는지를 함께 고려한다면, 웹 개발자이시거나 웹 개발자를 지망하신다면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꼭 배워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이미 마스터에서 내가 조금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러스트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비율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언어이기 때문에 파이썬도 추천해드려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핫한 웹 프레임워크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jQuery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설문조사부터 리액트가 1위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의 설문조사에서는요, 바로 1위가 Node.js이고요, 2위가 리액트, 그리고 jQuery는 3위로 밀리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위가 리액트였는데 왜 갑자기 노드가 1위가 되었냐면, 작년 설문조사에서 노드가 웹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의 엉뚱한 카테고리에 있었어요. 올해는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웹 프레임워크로 들어왔기 때문에 Node.js가 1위고요, 2위가 리액트, 3위가 jQuery입니다. jQuery는 작년 34%에서 28%로 정말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리액트는 40%에서 42%로 약 2% 증가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순위를 잘 보시면요, 웹 개발을 할 때 백엔드에서 필요한 Node.js 프레임워크와 프론엔드를 담당하고 있는 리액트가 1위,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코딩 채널을 계속 봐오셨다면 노드가 무엇인지 아실 텐데요.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런타임 프레임워크인데요. 웹을 위한 백엔드 개발을 할 때 노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드에서는요, 자바스크립트 또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안에는 들지 않았지만 조금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살펴보면 작년 웹트렌드 영상에서 언급했던 스벨트가 2% 후반에서 4% 중간쯤으로 꽤 많이 성장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리액트의 사용률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잼스텍 설문조사를 보시면 리액트가 사용률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리액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웹 프레임워크인 뷰를 보시면요,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와 1위인 70% 비율 차이가 꽤 커 보이죠? 리액트 다음으로는 노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가 2위를 차지했고요. 3위로는 넥스트.js가, 4위로는 jQuery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용률이 낮은 프레임워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용률이 아직 낮지만 이것들 중에서 리믹스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위로는 네스트가 되겠습니다. 사용률이 낮은 웹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위가 네스트였고요. 리믹스는 17위 정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리믹스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사용률이 많이 높아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리액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넥스트.js고요. 그리고 아직 사용률은 낮지만 이 중에서 제일 선두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리믹스인데요. 이거 둘 다 리액트 메타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액트 자체만으로는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을 할 수 있는데, 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 리액트를 가지고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를 메타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메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서버 측에서 정적으로 사이트를 만들거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가능해져요. 리액트 메타 프레임워크로 많이 쓰이는 게 벌셀에서 만든 넥스트.js입니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드림코딩 아카데미에서 넥스트.js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까지 다 만들어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리액트 강의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넥스트 강의보다는 리액트 강의 무료 업데이트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게, 제가 리액트 강의를 만드는 동안 넥스트.js가 버전 13이 나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다 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이 변경됐거든요. 그런데 버전 13의 넥스트.js를 보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뭔가를 좀 따라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리믹스 메타 프레임워크예요. 이 리믹스도요, 리액트를 베이스로 한 메타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리액트 개발하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리액트 라우터 팀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예요. 2021년도에 오픈소스 되었고요. 그 뒤로 급속도로 리믹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말 조금 조심스럽지만 넥스트.js 최신 버전을 보아하니 리믹스와 조금 결이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리믹스와 넥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과 의견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별도의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코멘트로 알려주시면 꼭 넥스트와 리믹스에 대해서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웹 개발을 한다면 백엔드에서는 노드와 익스프레스 환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프론엔드 개발은 리액트 라이브러리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 리액트와 함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가능한 Next.js 메타 프레임워크의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아직 Next.js만큼 사용률이 높지는 않지만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인 리믹스를 조금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모든 개발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npm이 1위를 그리고 도커가 2위를 차지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업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도커가 npm을 제치고 1위를 했습니다. 그만큼 현업에서 이 도커를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Git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Git이 워낙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 설문조사에서는 빠진 것 같아요. 도커가 무엇인지 왜 유용한지 공부해보고 싶다면 드림코딩 채널에 있는 도커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은 게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작년 19%에서 지금 25%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현업에서 사용률이 도커가 1위,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빠른 성장률을 보아하니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게 바로 테라폼인데요. 테라폼이 작년 8%에서 지금 12%로 꽤 크게 성장을 했는데 테라폼은 ISC 툴 중에 하나로 ISC는 Infrastructure as a Code의 약자입니다. DevOps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가상 머신, 데이터베이스 이런 리소스들을 코드처럼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설문조사만 보면 12%밖에 안 되는데 왜 유익 있게 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테라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HCL이라는 언어인데요. 2022년 GitHub 설문조사에 보시면 테라폼에서 사용하는 HCL 언어가 GitHub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GitHub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이 IAC 방법론을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올해 자체적으로 만든 드림코딩 아카데미 웹사이트도요. AWS에서 백엔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기 위해서 테라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테라폼, HCL 이게 도대체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아래 코멘트로 꼭 알려주시면 다가오는 새해에 꼭 하나씩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최종 웹 트렌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 주된 플레이어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웹 개발을 하신다면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타입스크립트까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웹 개발에서 많이 쓰이는 프레임워크인 리액트와 넥스트.js, 노드.js까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야이든 상관없이 많이 쓰이는 Git과 도커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내 역량을 높여보고 싶다면 활용도가 높은 파이썬과 지금 한참 뜨고 있는 러스트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게 스펠트와 테라폼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Next.js를 사용하는 추세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내년에 이 리믹스와의 치열한 경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업데이트 사항이 있다면 드림코딩 채널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코멘트 잊지 말아주세요. 이 중에서도 배울 게 너무 많다.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은 뭘 공부하면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본 중에 기본, 이것들은 꼭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드림코딩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년 한 해도 드림코딩과 함께 여러분들의 멋진 꿈을 코딩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